2024년 제3회차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코드가 주어졌어요. 컬크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 하나가 여기 있고요. 메인 함수가 당연히 여기 이렇게 있네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당연히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되므로 메인 함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차례대로 한 문장 한 문장씩 수행해 나가면서 어떤 결과가 값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 하나가 여기 지금 선언이 되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x라고 쓸 수 있고요. 1이라는 초기값을 여기에 넣을 수 있겠네요. 역시 정수형 변수 sum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하나가 여기 지금 선언이 되어져 있으므로 sum이라는 이름의 변수 하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포문 블럭이죠. 그리고 여기는 i라는 값을 이용해서 i가 4보다 작은 동안에 계속해서 i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이 블럭 안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는 그런 포문 블럭이 되겠네요. 역시 i 값도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초기 값은 0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가 0인 상태에서 요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므로 x 뿔뿔이라는 문장을 만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x 값이 1이 증가되므로 이제는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길 보니까 sum 플러스 equal calc라고 했어요. 즉 이 얘기는 sum이라는 이 변수에 자기 자신에 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calc라는 함수를 실행한 다음 받은 결과값하고 두 개를 합쳐서 다시 자기 자신의 기억 장소에 넣으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calc라는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해 봐야 되겠죠. 자, calc라는 함수로 건너갑시다. calc라는 함수를 보니까 여기에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네요. 일반적인 변수들, 즉 지역 변수는 이렇게 인티저 x는 0 하고 이렇게 쓰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는 스태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죠. 자, 스태틱이 없는 경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스태틱이 없다는 얘기는 보통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이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함수가 종료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반면에 지역 변수지만 이렇게 스태틱을 붙여가지고 정의를 했을 때, 즉 선언했을 때는 정적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한 번만 실행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프로그램 실행 시 딱 한 번만 실행이 되죠. 그리고 이 함수 안으로 진입했을 때 항상 이 값이 유지가 되죠. 이게 정적 변수의 특징이죠. 이 문장 자체가 매번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새롭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실행이 되고 x라는 이 변수 안에 있는 값도 항상 유지가 되고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실행이 되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값이 유지가 되는 거죠. 즉 함수가 호출되어서 종료되는 시점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값이 유지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 문제에 접근하셔야만이 정확한 답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조심하실 것은 뭐죠? 지금 이 x와 이 x는 이름이 같아요. 그렇지만 얘는 소속이 다르죠. 이 x는 메인 함수의 x고요. 이 x는 calc라는 함수의 x예요. 이름은 같지만 서로 자신들의 소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전혀 관계 없는 독립적 변수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calc라는 함수 실행하면은 인티저 x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지금 정적 지역 변수므로 calc라는 함수 안에서 x라는 기억 장소가 형성이 될 거고요. 여기에 0이 저장이 될 거예요. 얘는 한 번만 실행되기 때문에 또다시 calc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문장은 다시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x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 값이 일단은 0에서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플러스 2 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리턴 x 했어요. 그러면 이 값이 어디로?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즉 이 문장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0이겠죠. 그렇죠. 더해서 다시 썸에 넣기 때문에 썸이라는 기억 장소 안에 있는 값은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얘가 2로 바뀌겠죠. 컬크를 실행한 결과값과 합쳐지니까 2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문의 문장의 끝을 만났어요. 그러나 아직 포문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서 i 뿔뿔하죠. 그죠? 이제 i 값이 0에서 1로 하나 증가되겠죠.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진입해서 보니까 또 x 뿔뿔 하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x가 1에서 2에서 이제 3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또 이 문장을 만나게 되겠죠. 컬크를 실행한 결과값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썸값과 합쳐라. 그러면 다시 또 컬크로 건너갑니다. 이때 이제 컬크로 건너갔을 때 이쪽 건너왔겠죠. 현재 요 문장이 한 번만 실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만. 그래서 x 플러스 2 했으니까 기존의 값이 그대로 2가 유지되면서 다시 플러스 2를 함으로 이 값이 이제 4로 바뀌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함수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x 값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이게 정적 지역 변수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이 4가 어디로? 지금 이 x가 4죠. 얘가 다시 이쪽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썸에 이번에는 플러스 4를 해서 이 값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존에 있는 2와 합쳐지니까 6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6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다시 포문의 마지막 문장을 만났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i 뿔뿔 하겠죠. i 뿔뿔 하게 되면 이번에는 i가 2가 되겠죠. 아직 i는 4보다 작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이렇게 실행이 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역시 x 뿔뿔 했어요. x는 다시 이제 이번에는 4가 될 거고, 다시 썸은 컬크라는 함수를 실행한 뒤에 그 받은 결과값을 다시 합치게 되겠죠. 자, 또 올라갔어요. 이제 컬크 실행했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서 자, 또 x에 2를 또 더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에 또 2를 더해서 다시 넣는 거기 때문에 이 x 값이 6이 되겠죠. 그리고 이 6이 그대로 1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는 여기가 4였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6이 되어져서 플러스 6을 하게 될 거고, 기존에 있는 6하고 이 6하고 더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위로 올라가겠죠. i 뿔뿔 했어요. 이번에는 i 값이 이제는 3이 되겠죠. 3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x 뿔뿔 했으니까 x는 5가 될 거고, 역시 썸도 컬크를 실행한 뒤에 결과값을 받음으로 또 한번 컬크를 실행해 줘야 될 거고, 기존에 있는 컬크 안에 들어있는 정적 지적 변수 x는 6이 들어있었고 거기에 또 플러스 2를 하니까 이번에는 이 값이 8로 바뀌겠네요.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다시 이 8이 이쪽으로 건너 들어와서 전달이 되므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플러스 8이 될 거고, 이 8이 기존에 있는 12하고 두 개가 더해져서 다시 이쪽으로 넣기 때문에 썸은 이번에는 20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포문의 마지막 문장을 만났으므로 위로 올라가겠죠. 자,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i 뿔뿔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i 뿔뿔, 이번에 i가 4가 되었어요. 보니까 조건에 i가 4보다 작은 동안에만 포문을 실행을 하고 했으니까 이 포문은 실행이 다 끝나고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프린트문을 만나게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썸 값을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썸 값은 얼마예요? 20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 되게 쉽네요. 한 가지 여러분이 여기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을 때
정적 지역 변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값을 유지한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은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어요.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 즉 생명 주기, 그리고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 부분에 만약 변수가 선언된다면 얘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전역 변수가 될 거예요. 전역 변수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여기가 전역 변수가 인티저 x는 10이라고 선언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전역 변수의 똑같은 이름이 여기 있는 함수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전역 변수보다는 여기 안에 있는 지역 변수가 더 우선한다는 것. 역시 메인 함수의 x도 여기 전역 변수보다 더 우선해서 이 안에서는 얘가 먼저 호출된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에 자주 변수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야 돼요. 이런 문제 틀리면은 정말로 해답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거의 거저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틀리지 않고 정답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